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보건축의 조윤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사 사무소를 이용해 이소진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소장님을 초청을 했는데 평소에 이제 작업하시는 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면서 보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장님도 이제 한국에서 건축 공부를 하시고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가셔서 2006년도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돌아오셔서 2012년도에 같은 상인 이 젊은 건축가상을 2012년도에 수상을 하셨습니다. 젊은 건축가상을 받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도록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2021년도 도록도 지금 작업 중인데 이제 이 도록을 저한테 선물로 주셔서 이제 여기에 써져 있는 이제 글을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소장님이 그 9년 전에 하셨던 생각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제가 올해 이 젊은 건축가상을 지원할 때 포트폴리오에 썼던 글이나 그 발표할 때 대답했던 질문과 답변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너무나 재미있는 생각 상황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장님이 이때 하셨던 생각 중에 이제 크리틱 분들이 소장님의 작업을 보면서 이제 이 건물의 조형성을 좀 더 극대화하거나 조형적인 부분에 더 이제 힘을 실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 하는 것에 왜 더 노력하지 않았냐. 근데 정확하게 똑같은 질문을 제가 이번에 받았었거든요. 이렇게 누가 봤을 때 이렇게 조금 밋밋하고 이렇게 심심한 외관으로 만족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질문을 받으셨을 때랑 혹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질문이 아마 윤동주 문학관에 대한 질문이어서 조금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제 윤동주라는 시인을 생각했을 때 뭔가 이렇게 과장된 게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굉장히 절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그 설계 과정에서도 계속 들었고, 공사하면서도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여서 아마 저기 조 소장님의 경우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은 저희가 해온 건축물들이 거의 다 굉장히 좀 절제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제 생각에 저희가 이제 소규모 공공건축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소규모 공공건축물들이 이렇게 작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배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건축물이 너무 과장되거나 눈에 띄는 것보다는 뭔가 잘 이렇게 스며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녹아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 멋부릴 줄 아는 재능이 없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은 그게 그냥 저의 성향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건축물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 그 건축가를 닮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렇게 이제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셨던 그 생각이 지금은 더 많은 작업을 하시면서 좀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실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세 명의 대화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보건축의 2021년도에 조윤희와 2021년도에 리용의 이소진 소장님과 9년 전에 이소진 소장님의 생각이 이 책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제가 읽으면서 너무 저랑 비슷해요라고 했던 그 생각을 하셨던 소장님의 9년 후면 저의 9년 후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하셨던 생각들이 좀 달라진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그 상을 받으면서 왜 상을 받았냐를 이제 생각했을 때 그때 그 심사위원들이 이제 좋게 봐주셨던 그런 면들을 사실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오히려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나 달라진 거는 없는데 이제 항상 추구하는 게 비싼 종류의 소규모 공공건축을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매번 저희가 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크게 티가 안 나더라도 뭔가 조금은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소규모 공공건축물을 하면서 프로그램들이 또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그런 건축 자체가 저한테 교육의 기회를 줬었고, 각 프로젝트마다 이제 하고 나서의 어떤 그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저희한테 새로운 영감으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저는 건축이 가지는 어떤 속성 자체가 굉장히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민간 건축이든 뭐 공공 건축이든 저희가 그 안에서 배워야 되는 이 건축의 공공적인 성격을 어떻게 유지하고 더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할 것이냐의 그 기본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너무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편하게 사람들이 여기는 공공건축을 하니까 좋은 건축가, 여기는 뭐 되게 민간 건축만 많이 하니까 사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건축가,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불편한 때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절대로 공감하고요. 어차피 뭐 민간이든 공공이든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어떤 저희의 책임감이나 이런 것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고, 단지 다른 거는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느냐,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어떠냐, 이런 것들이 차이지, 건축 그 결과물 자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건축계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최고의 건축은 최고의 그 민간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나온다고 하잖아요. 작은 규모의 어떻게 보면은 공공 일들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좀 다양해지는 어떤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는 되게 오랫동안 작은 소규모 공공 일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더 그 일의 종류가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작은 소규모 공공물을 하면서 그 건축가로서 트레이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 자체가 갖고 있는 공공적인 속성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도 더 많으셨을 것 같고,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되게 많이 쌓이셨을 것 같거든요. 공공건축물을 하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재산은 소통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발주처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저는 하나하나 다 굉장히 이제 뭐 열심히 듣거든요.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그쪽에서 바라는 거를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지만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는 굉장히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좀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사실 저희가 될 만한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실무진과의 소통 능력에 대한 어떤 믿음 때문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재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그런 발주처랑 해보면 솔직히 되게 속상하거나 화날 때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랜 시간 실무도 했는데 저희 전문성에 대한 인정을 별로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런 경험들에 있어서 약간 의연하게 대처하거나 하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장님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약간 우습게 얘기하면 프랑스에서는 언어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나한테 진짜 뭐라 그러는지 그 뉘앙스를 이해 못해서 그냥 멍하게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약간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렇게 조금 기분 나쁜 상황이다 그러면 약간 물러서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그런 습관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9년 전에 이소진 소장님과 제가 굉장히 공통되는 생각들이 많다고 했을 때 소장님은 그런 생각들이 소장님은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지가 좀 명확한데 이제 저는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다 하셨는데 어떻게 소장님은 그 생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이 어딜까요? 제 성향 자체가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막 복잡한 거 싫어하고 막 화려한 거 싫어하고 그리고 뭔가 명쾌한 걸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저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그냥 지금 건축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제가 10년 동안 일했던 저희 스승님의 영향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긴 했어요, 건축적으로는.
그리고 도시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건축가가 도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에서 굉장히 그거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도시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내가 거기에 어떤 점 같은 존재라는 거, 그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바탕은 거기서 왔는데, 이제 조소장님은 이제 나이 차이도 있고 이제 시대적 이제 자라온 그런 것도 틀린데 어떻게 이렇게 공감되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하셔서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말씀대로 약간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그런 기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미국에서 일했던 회사는 이제 하울러 윤 아키텍처라고 제가 있을 때는 규모가 좀 작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중규모 회사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회사고, 굉장히 약간 하이엔드 디자인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일이 굉장히 재미는 있었지만 저한테 오히려 역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루는 어떤 굉장히 비싼 디테일이나 이제 그 회사가 추구하는 굉장히 하이엔드의 그 디자인으로 가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과 에너지를 이제 투입을 할 때 그것의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저는 굉장히 많이 오히려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99%의 사람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어떤 그 1%의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나가는 정말 이 첨단의 예술가 그룹 안에서의 일이 과연 내가 내 인생을 걸고 건축 일을 했을 때 그만한 보람과 가치를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제가 되게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거기서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가치를 뗄 수 있는 이 일에 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건축가도 다양한 게 진짜 좋은 거고요. 그래서 나랑 다르다고, 저는 저랑 다른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본인 성향하고 맞는 거를 하는 게 길게 오래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직업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럴 수가 있는데, 본인 성향하고 맞는 걸 찾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조 소장님은 그걸 찾으신 것 같고 저도 찾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행복한 건축가고 꾸준하게 해가면서 조금씩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그 상을 받고 나서 여기저기서 뭐 인터뷰나 뭐 기고 해달라는 의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 가지는 한 3차례에 걸쳐서 그냥 하나의 주제로 글을 좀 써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요즘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좋은 건축은 뭘까? 이거를 그냥 좀 소주제로 어떤 게 좋은 건축일까를 3번에 나눠서 얘기하면은 좋겠다 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뭉개지 않고 선명하게 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축 설계하는 사람으로 일을 할 때 제일 좀 부끄럽거나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몰라 하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이렇게 밀어넣는 것들이 많으면 좋은 건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설계하다 보면 할 것도 많고 무도 많고 하니까 좀 놓치고 가는, 저희가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가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가게 되는 부분이 많게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생길 때가 있고, 제대로 설계 단계에서 풀리지 않아서 이렇게 애매하게 뭉개져 있다거나 뭐 그런 사소한 것들이 잘 뭉개지지 않고 정말 섬세하게 꼼꼼하게 잘 계획된 건물을 저는 만났을 때 좋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첫눈에는 잘 모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물들은. 주제 3가지를 잡았는데 두 번째는 단절보다는 연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건물 자체가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1층이나 저층부나 뭐 큰 규모라면 이 단지가 이 도시하고 어떻게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하게 열어줄 것이냐가 이거를 막고 게이티드로 만드는 것보다 항상 좋다라는 입장인데, 왜 그럴까? 왜 그게 더 좋을까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면서 글을 쓰려고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거거든요. 리니어 프로세스라고 해서 설계를 진행할 때 알트를 A 냈다, B 냈다, C 냈다, D 냈다 이렇게 막 중구난방의 알트가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 A가 A-가 되고
A-가 다시가 되고 그렇게 해서 A라는 게 계속해서 조금씩 변해서 그 자리에 결국은 이렇게 안착을 하는 그런 디자인 프로세스가 전 좋은 건물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계자에게 준 안도감 플러스 그 건물이 원래 거기에 있었었던 것 같은 당연한 것을 발견하는 거. 수재님 이 책에도 쓰셨어요. 그 당연한 것을 발견하는 건물. 근데 제가 그거 쓰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단절 분할 연결, 그 다음에 그 리니어한 그런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사실 그게 저희 설계 방법이기는 해요. 거의 알트가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단절보다는 연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문학관도 마찬가지고 그냥 시설물 같은 그 모습을 그대로 놔뒀던 것도 그 부암동에 그 별거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계속 이제 봐오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거기에 어떤 새로운 걸 해서 그 풍경을 바꾸기보다는 그 익숙한 걸 그대로 놔두고 내부에서 어떤 새로운 거를 이렇게 제안을 한 것처럼 먼저 와 있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 주제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이었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역할이 없는 직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직업을 정말 충실하게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그 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하는 게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소장님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역할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이제 건축물을 하나 할 때마다 이제 도시의 점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으로서의 충실한 역할, 거기에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또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건축가가 사실 이 직업이 굉장히 이렇게 재밌고 막 그런 것 같다가도 갑자기 그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하면 갑자기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늘 그 두 가지,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안전 관련해서 조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감은 잊지 않으면서 즐겁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즐기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하시는 고민들 그런 것들을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 안 하고 그걸 즐기는 게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감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젊은 건축가상 받았을 때 심사위원분 한 분이 저한테 했던 질문이 생각이 나요. 제가 젊지 않은 젊은 건축가였거든요. 어떤 면에서 저한테 젊은 건축가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젊다는 증거인 것 같다고 그렇게 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행착오를 계속 이제 하고 있으니까 뭐 영원히 젊다 그래야 되나? 근데 어쨌든 이 직업이 어쨌든 저희가 지루하지 않은 거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 막 그런 시행착오들이 되게 힘들고 어렵긴 한데 그런 게 계속해서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전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르는 거를 공부하고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이 있고 그게 이 직업의 진짜 큰 매력이 아닐까.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이렇게 같은 주제를 갖고 굉장히 편하게 서로 공감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뿌듯하고 저는 너무 좋네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작업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비슷한 고군분투를 한 분이 계시고 제 앞서에 또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되게 어려운 자리셨을 수 있는데 이렇게 또 흔쾌히 응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뭐 이번 기회가 아니어도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건축에 관한 얘기들을 건축가들이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또 같이 드는 것 같아요. 친구이자 동지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좀 두서없이 저희가 막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